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장명가 장세진입니다. 계속해서 십천간이 일간에 위치해 있을 때 명주 자신의 성향을 분석하고 이 일간이 사주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화가 일간에 위치해 있을 때 명주는 어떤 성향을 가지며 다른 천간이 인접해 있을 때의 성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정화의 물상은 촛불, 등대, 달빛 등으로 상징되는데요. 병화처럼 화려하고 맹렬하지는 않지만 자신을 태워 필요한 장소에서 필요한 만큼의 열기와 밝기를 제공하는 온화하고 밝은 불을 의미합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분석하고 기획하거나 다른 사람을 교육하는 직업에 잘 어울리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화는 작은 불이지만 내면에는 열정적이고 다혈질적인 불의 본능을 온전히 가지고 있어서 쇠를 녹이는 집중적인 화력은 매우 강합니다. 또 타인에 대한 친절한 배려와 따뜻한 마음으로 대인관계에서는 부드럽고 예의 바른 사람으로 비춰지는데요. 이러한 행동이 가식적이지 않은 몸의 배인 행동으로 깔끔하고 형식적인 절차, 그리고 상호 간의 기본적인 예의와 법도를 중시합니다. 그래서 병화처럼 폭넓은 대인관계를 형성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신의 마음을 줄 수 있는, 그리고 자신에게 헌신하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한정되고 깊이 사귈 수 있는 사람을 선호합니다. 정화는 겉은 부드럽지만 속은 타오르는 불꽃의 성향이 있어서 화술이 좋고 예술적인 감성이 뛰어난 편입니다. 하지만 불꽃처럼 바람에 흔들려 변덕이 심하고요. 환경에 따라 변하기도 하는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이 있습니다. 작고 은은하게 주의를 밝히는 정화의 특성상 예민하고 외로움을 잘 타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이나 결정이 주위로부터 거절을 당하거나 잘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병화는 툴툴 털어버리지만 정화는 필요 이상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슬럼프에 빠지기도 하여 화병이나 우울증이 오기도 합니다. 정화는 임수와 합을 이루고요. 계수하고는 충을 이루며 신금하고는 상극관계를 형성합니다. 정정병조는 일반적으로 인덕이 없고 외로우며 고독하다고 해석합니다. 한 곳에 집중되는 화력으로서의 정화는 병화보다는 강력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접근이 힘들어서 인덕이 없이 외롭다는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자신을 태워 한정된 주의를 밝히는 촛불로서의 정화는 철학이나 역학 등의 특정 분야에 대한 사색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 스스로 세속과 단절되는 습성과 독야청청으로 인한 고립으로 인덕이 없이 외롭고 고독하다는 해석을 하는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해석 그 자체에 의미를 두거나 고정관념화해서는 안 되고요. 사주 전체의 구성과 운의 흐름을 통해서 다양하게 접근하고 해석하는 폭넓은 시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정화일간이 각 십천간을 만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화일간이 간목정인을 만나게 되면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생함이 지나쳐 목생화나 목다화식이 되는 경우를 잘 살펴야 합니다. 정갑경임의 명과는 환상의 조합이 되는데요. 이는 갑경충으로 경금정제를 녹이며 빛이 나는 형상을 의미합니다. 정화일간은 빛을 가리는 개수편관과 회강시키는 병화겁제를 가장 싫어합니다. 정화일간이 을목편인을 만나게 되면 을목은 습목이라서 확 타오르지 않고 연기로 인한 눈물이 나게 되는데요. 명이 습하다면 서러운 일, 슬픈 일 등이 생기게 되며 거듭된 실패와 좌절 후에 빛나는 성공을 하게 됩니다. 개운법으로는 조급해지고 여유가 없어지니 오랜 시간을 각오하고 서두르지 말아야 합니다.
정화일간이 병화겁재를 만나게 되면 정화일간이 발하는 은은한 빛이 묻히게 되고 회강됩니다. 그 존재 가치가 상실되고 판단력의 착오로 엉뚱한 짓을 해서 타인으로부터 비난받을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관제구설에 시달리게 될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병화겁재가 조후를 해결하는 경우와 해자축월에는 도움이 됩니다. 정화일간이 정화비연을 만나게 되면 독특한 선비적인 정신이 더욱 살아나게 되니까 공부, 연구, 기도, 교육, 작가, 종교, 명상 등의 방면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데요. 만약 이러한 방면으로 가는 중이라면 매우 좋은 순작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정화일간이 무토상관을 만나게 되면 산속에 있는 오두막집에 새어나오는 촛불의 형상이니까 이는 깊은 산속에서 학문에 정진하고 기도하는 형상입니다. 여명이라면 자식이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됨을 통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토정관은 임수정관을 차단하기 때문에 정화일간이 빛나지 않으니까 흉한 역작용을 하게 됩니다. 정화일간이 기토식신을 만나게 되면 정화일간이 좋아하는 간목정인을 합하여 무력하게 하고 왜곡시킵니다. 또한 임수정관을 탁수로 만드니까 10가지의 식신 중에 가장 흉한 식신이 됩니다. 여명에게는 자식의 복덕을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정화일간이 경금정제를 만나게 되면 이때는 무쇠 녹이는 일이 생기게 되는데요. 부지런하고 활동적이며 적극적인 사람이고 또한 자수성가를 이루는 형입니다. 그러나 정화일간의 통분력이 약하게 되면 무리한 일을 벌이게 돼서 경금정제로 인한 화를 입게 됩니다. 정화일간을 생하는 간목정인이 없으면 자신의 힘이 부족하고 경금정제가 없고 간목정인만 있는 경우에는 가난한 선비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정화일간이 신금편제를 만나게 되면 열작용을 하는 정화일간은 완성된 결과물이지만 보석 등의 귀중한 것을 풀 속에 넣게 되는 형상이니까 10개의 편제 중에서 가장 흉한 역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한 결과는 쓸데없는 짓을 벌여 남에게 손해를 끼치고 금전을 허비하며 사업가라면 부도가 나게 됨을 통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지에 사오미가 있어 비겁이 중중하다면 그 치우친 가치관과 고집은 타인의 추종을 불허하며 귀중한 신금 재성을 상하게 하니까 이혼과 부도 등의 매우 흉한 운을 예감할 수 있습니다. 정화일간이 임수정관을 만나게 되면 이는 넓은 바다의 등불의 형상이니까 만인을 인도하는 정신력이 뛰어난 사람이지만 이는 목기 인성이 있고 정화일간의 힘이 있어야 가능하게 됩니다. 목기 인성이 없다면 정화일간은 꺼지기 쉽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정임 음란 제압의 흉한 역작용을 하게 돼서 궤도이탈과 색을 탐하고 본분을 망각하게 됨과 동시에 본분인 경금정제를 녹이지 않아서 흉하게 됨을 통변해야 합니다. 정화일간이 개수편관을 만나게 되면 수극화 혹은 정계충이 되는데요. 안개, 비 등을 연상하게 되는 개수편관은 정화일간의 빛을 차단해서 흉하게 작용하지만 무토상관이 있어 무기압을 하거나 간목정인이 있어 수생목, 목생화의 순작용을 합니다. 혹은 명이 조열한데 개수편관이 조후를 해결하는 경우에는 길한 순작용을 하게 되니까 대운을 포함한 주변의 상황이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